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6월 중순 이후로 지금 미국 주가가 급격하게 빨리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는 이유를 대부분 투자가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의아해했고, 물론 이제 제가 지수가 한 3,700 정도 S&P 기준으로 찍었을 때 좀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있어서 하반기에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사자는 말씀을 드렸고 영상을 몇 개를 그때 찍었었죠. 그런데 주가 회복의 이유를 기업 경영자들의 의사결정 관점에서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왜 미국의 주가가 오르는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들이 실제 경기 침체라고 이제 많은 CEO들이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든 제이미 다이먼드든 순다 피차이 구글 알파벳의 CEO 이런 분들이 경기 침체 우려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면에서는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분석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 확장을 하고 있고 M&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고 그다음에 곧 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시그널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 지난 한 6, 7개월 정도 금년 상반기에 미국 주가가 한 20% 이상 급락을 했고 6월 중순에 바닥을 치고 지금 한 14% S&P 기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있다 없다 논란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언제 꺾이느냐. 지금 인플레이션이 9%대이니까. 그리고 연준이 이러한 그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 상황에서 언제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 내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데 미국 주가는 강하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일론 머스크가 6월 달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저도 트위터로 개인적으로 팔로우를 하지만 그 당시에 super bad feeling about the economy.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주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일론 머스크가 6월 초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테슬라 우리 회사는 그 상근하는 직원의 한 10%를 해고를 하고 신규 채용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두 달이 지난주 8월 초에 테슬라가 2022년 연례 주총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주 중에 한 명이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좀 부탁을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기가 상당히 완만한 mild recession, 완만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고 아마 그것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될 것 같다. 심한 깊은 경기 침체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전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아주 경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월가의 황제라는 제이미 다이먼드, JP 모건 CEO도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 그게 초특급 태풍인지 아니면 중간 사이즈의 태풍인지는 모르지만 허리케인이 미국 경제를 삼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럴 때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요동을 지난 3개월, 6개월 동안 쳤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8월 3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S&P 500대 기업의 실적을 거의 뭐 한 90% 이상 발표를 한 8월 3일 기준으로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 막상 기업들의 실적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고
우려한 것처럼 기업의 이익이 감익을 하지 않고 한 5에서 10% 성장세를 보이고 가이던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빅테크도. 그런데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보니까 기업들이 2분기에 설비 투자를 무려 20%나 작년 이맘때보다 증가를 시켰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 그러니까 이제 주당 그 기업 가치를 높이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소비 그 지출하는 금액을 10%를 늘렸고, 배당은 특히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이런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좋은 기업들이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배당을 14%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사용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두세 페이지 동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설비 투자를 20%나 아주 공격적으로 결국 그 확장을 해서 다음 사이클에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올라오면 그것을 fully enjoy 하겠다는 경영진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매출과 순이익이 한 10% 남짓 증가를 했는데 그거보다 2배나 되는 설비 투자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게 경영진들이 아주 이번 경기 침체가 실제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요것을 잘 극복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여준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골드만삭스의 이제 지금 은퇴한 에비 코헨이라고 뭐 한 20년 가까이 그 수석 전략가를 지낸 아주 뭐 월가에서도 이제 원로분이 항상 만들던 그 막대 차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기업이 현금을 만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보여주는데 크게 보면 자사주 매입, 미국은 자사주 매입을 항상 소각을 하죠. 그 다음에 배당을 지급을 할 수 있고 현금을 갖고 이제 M&A, 다른 기업을 인수도 할 수 있고 R&D 지출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연구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투자를 해서 기존의 설비 아니면 신규 설비를 늘리는 기존의 제품을 갖고 이제 그런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 5가지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룹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됐던 현금에 사용됐던 게 자사주 매입 소각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 그만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해서 소각을 해서 주주한테 환원도 하지만 설비 투자를 해서 미래에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미국 기업들이 보여왔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이제 개별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들 뭐 테슬라나 메타나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기업들이 어떻게 현금을 사용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만큼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이번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다음 경기가 돌아왔을 때 그것을 fully enjoy하게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를 개별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테슬라 주총에서 니콜라스 B라는 이니셜을 가진 주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테슬라는 현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설비 투자, 쉐어 바이백, 자사주 매입 소각, 배당, 그 다음에 이제 M&A 이렇게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먼저 이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은 현금이 있을 때 아까 골드만삭스 막대 그래프도 여러분이 참조하실 수 있는데 주주한테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그 환원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으로 분기마다 매년 배당을 해서 직접 주주한테 돈을 현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단기적으로 그 기업 가치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길게는 성장을 추구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면 주가가 그 성장을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설비 투자 증설하는 R&D 그다음에 다른 기업을 현금을 갖고 인수를 하는 M&A.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일론 머스크는 그 주주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배당 얘기는 전혀 안 했고,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배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장 테슬라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설비 투자와 R&D에 우리의 현금 흐름의 대부분을 다 쏟아 부을 것이고, 그래서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했고, 당장은 아니지만 차후에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하는 것도 나중에 옵션이 된다. 이제 당장은 우리는 성장에 설비 투자와 R&D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빅테크 실적도 이제 한 2주 전쯤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빅테크 실적을 정리하는 영상을 그 당시에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핵심 페이지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5가지 그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제가 2, 3, 4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달러가 강하고, 왜냐하면 빅테크들은 해외 매출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광고도 지금 이제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여건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회사들은 최근 1, 2년 동안 매년 20, 30%씩 인원들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연봉이 수억씩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령 구글 알파벳만 지난 1년 동안 3만 명 정도 뽑았죠. 그래서 너무 사람을 많이 뽑아서 전반적인 경비를 절감하는 그런 상당히 긴축 모드로 들어가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원은 앞으로 충원을 안 하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였지만, 2분기 실적에서 확실한 것은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는 전혀 건드리지를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것은 설비 투자 R&D.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겠고 미래가 밝다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이고, 아울러서 알파벳 그 CEO 손다 피차이가 얘기한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하겠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 심지어 메타 같은 데도 캐시플로우가 좀 위축이 됐는데도 자사주 매입은 어느 정도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빅테크 중에서 요즘 제일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메타도 2분기에 투자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았습니다. 2분기 3달 동안 설비 투자를 76억 달러, 63% 작년 대비 증가시켰고, R&D는 88억 달러, 한 4, 50% 증가해서 설비 투자 R&D만 해도 한 분기에 20조 원의 금액을 투자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증시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다. 왜냐하면 기업의 미래를 가장 잘하는 것은 저희 같은 외부 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그 내부자, 기업의 경영진입니다. 그래서 예를 좀 더 들어보면, 최근에 아마존이 주가가 뭐 바닥에서 한 3, 40%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코로나 상황에서 고성장을 하다가 거기도 인원하고 설비를 한 2배 정도 늘려서 최근 한 몇 달 동안은 그렇게 기업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아마존의 경영진은 앤디 제시 신규 CEO나 경영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캐시플로우가 앞으로 계속 좋을 것이고 미래가 밝기 때문에 설비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1년에 한 7, 80조 원씩 설비 투자를 하고 그거보다 더 큰 금액을 R&D를 합니다. 그것에 추가적으로 얼마 전에 지난주에 MIT 공대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아이로봇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닥을 청소해 주는 그런 그 인기가 되게 많은 로봇 사업 부분을 17억 달러 현금을 주고 인수하는 것을 발표를 했고, 불과 그것으로부터 몇 주 전에, 그러니까 7월 달에도 원 메디컬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그 헬스케어 회사를 39억 달러 현금을 주고 인수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M&A가 뜸했는데 홀푸드, 오프라인 그 그로서리 회사, 그다음에 MGM 그 영화 그 제작사 이런 데를 M&A를 했는데, 최근에 비즈니스가 조금 어렵다고 그 시장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공격적인 행보를 아마존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저도 상당히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만든 그 파이저도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 기업 이익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도 그 번 현금을 갖고 공격적인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바이오테크 회사인 글로벌 블러드 세라피틱스라는 회사를 54억 달러의 현금을 주고 인수를 하고 불과 그거로부터 얼마 전에도 67억 달러를 주고 다른 그 헬스케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존이나 파이저 이런 회사들도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뭐 다른 회사들 뭐 메타나 그 알파벳 이런 회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매크로 상황은 경기 침체니 아니니 따지지만 결국 주가를 드라이브 움직이는 것은 기업의 성과고 기업의 그 성장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러한 공격적인 M&A 행보, 그다음에 설비 투자, 그다음에 R&D 이러한 의사결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사결정들이 아마 주가를 올리는 그런 시그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